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볼 주제는 바로 깃랩입니다. 네, 2021년에 상장했을 때만 해도 와, 이거 개발부터 보안, 운영까지 그냥 하나로 끝낸다. 이 데브셋값스 플랫폼으로 기대를 엄청나게 모았었잖아요. 그랬었죠. 기대감이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성장주들 조정받고 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내려앉았어요. 네, 많이 조정을 받았죠. 최근에 실적이 좀 나아지고 또 AI 전략 이야기도 나오면서 반등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예전 고점 생각하면 아직 한창 멀었거든요. 그렇죠. 아직은 갈 길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던져볼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지금 이 길랩을 다시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거죠. 길랩이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기술적으로 뭐가 다른지, 요즘 다들 말하는 그 AI 전략, 또 그걸로 어떻게 돈을 벌겠다는 건지, 재무 상태는 괜찮은 건지, 그리고 또 어떤 기회나 위험 요소들이 있을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면서 답을 찾아보죠. 네, 좋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만 볼 게 아니라 길랩이라는 회사가 가진 그 본질적인 힘, 이게 진짜 뭔가, 또 경쟁은 엄청 치열하잖아요. 그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앞으로 정말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은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겉만 봐서는 모르니까요. 핵심을 봐야죠. 네, 핵심을 좀 꿰뚫어 봐야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럼 길랩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만드는 전 과정 있잖아요. 아이디어 내고, 코드 짜고, 테스트하고, 배포하고, 또 운영하고 이 모든 걸 그냥 클라우드 기반의 단일 플랫폼 하나로 다 해결해 준다는 거. 네, 그게 핵심이죠. 비유하자면 여러 가지 공구 복잡하게 쓸 필요 없이 진짜 강력한 멀티툴 하나 딱 들고 다 처리하는 느낌이랄까? 그 비유가 아주 딱 들어맞네요. 진짜 여러 도구 따로따로 쓰면은 이게 연결하는 것도 복잡하고 관리도 힘들고 특히 보안 문제, 여기에 구멍 생기기 쉽거든요. 그렇죠. 연결점이 많아지니까. 네. 근데 길랩은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준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개발팀은 훨씬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고 회사는 그 소프트웨어 운영에 드는 총 비용, 흔히 TCO라고 하죠. 네, 총소유 비용. 네. 그 TCO를 줄일 수 있는 거죠. 배포 속도는 더 빨라지고 보안이나 관리 정책 같은 것도 일관성 있게 확착 적용하기가 훨씬 쉬워지고요. 근데 이런 통합 플랫폼이라는 개념 자체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사실 비슷한 걸 하려는 경쟁사들도 꽤 있지 않나요? 길랩만이 가진 뭐랄까 확실한 차별점, 그게 뭘까요? 몇 가지 좀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그 통합의 깊이 자체가 좀 달라요. 깊이가 다르다. 네. 많은 경쟁 솔루션들이 보면 특정 영역, 예를 들어 코드 저장소나 아니면 CI/CD 이쪽에 강점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길랩은 정말 기획부터 운영까지 그 전체 개발 생애 주기를 다 아우르려고 한다는 거죠. 전체를 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안의 내재화입니다. 이게 그냥 나중에 다 만들고 나서 보안 검사 돌리는 게 아니라 개발 초기 단계부터 보안을 그냥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뎁스의 그 시큐리티를 제대로 구현했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문제가 터지고 나서 고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그렇죠. 애초에 안전하게 만들도록 돕는다는 거죠. 개발 과정 자체에 그냥 안전장치가 딱 내장되어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렇군요. 그럼 세 번째 차별점은 뭔가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차별점 중 하나일 수도 있는데 바로 멀티 클라우드 중립성입니다. 멀티 클라우드 중립성? 네. 그러니까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특정 대형 클라우드 회사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하. 어떤 클라우드를 쓰든 아니면 여러 개를 막 섞어 쓰든 심지어 회사 자체 서버,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든 길랩을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 기업들, 특히 큰 기업들은 특정 클라우드 기술에 완전히 갇히는 거, 그 락인을 굉장히 경계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AWS나 애저 같은 것들도 계속 자체 개발 도구들 막 강화하고 있잖아요. 굳이 길랩 같은 제3자 플랫폼을 계속 써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편리하니까 클라우드 업체가 주는 거 뭐 그럭저럭 괜찮네 하고 쓰게 되지는 않을까요? 아, 그거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그런 경쟁 압박이 상당하죠. 근데 길랩의 강점은 바로 그 말씀하신 중립성하고 통합성에서 나온다고 봐요. 예를 들어 여러 클라우드를 동시에 쓰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규제 때문에 특정 데이터는 꼭 우리 회사 안에 둬야 한다. 이런 기업들한테는 길랩의 유연성이 큰 매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별 클라우드 업체 도구들은 아무래도 자기네 클라우드에 좀 더 최적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자기들 생태계 안에서. 네. 그런데 긴랩은 전체 개발 워크플로우를 일관되게 관리하고 또 보안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더 유리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기술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 이게 여전히 중요한 셀링 포인트인 셈이죠. 그렇군요. 통합 플랫폼, 내재된 보안,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중립성, 이 세 가지가 핵심 경쟁력이다. 이런 말씀이시나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뜨거운 주제죠. AI로 한번 넘어가 보죠.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긴랩도 듀오라는 이름으로 AI 기능을 내놨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코드 몇 줄 짜주는 수준을 넘어서 개발 과정 전체에 AI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포부가 크죠. 요구사항 정리부터 시작해서 코드 리뷰, 테스트 자동 생성, 심지어 보안 취약점 찾아내고 고치는 것까지 AI가 돕는다는데 와, 이게 정말 가능하다면 개발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긴랩의 AI 전략은 그냥 기능 몇 개 추가하는 걸 넘어서 플랫폼 전체를 그냥 지능화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진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베타 버전으로 공개한 에이전트 플랫폼이라는 개념, 이게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에이전트 플랫폼이요? 네, 이건 좀 대규모 조직을 겨냥한 건데요. 여러 종류의 AI 에이전트, 그러니까 뭐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AI 도우미들이 서로 막 협력하면서 복잡한 개발 프로젝트를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만든다. 뭐 이런 구상이에요. 마치 AI 팀이 사람 개발자를 돕는 그런 그림이죠. 와, 여러 AI 비서가 팀으로 협업한다. 정말 미래적인데요. 그런데 요즘 AI 코드 생성 도구는 사실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잖아요. 뭐 기터브 코파일럿도 유명하고 긴랩 듀오나 그 에이전트 플랫폼이 그런 것들과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다고 봐야 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길랩이 강조하는 차별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품질과 보안입니다. 품질과 보안. 네, AI가 그냥 아무 코드나 막 생성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어떤 보안 정책이나 개인정보 보호 규정 같은 걸 지키면서 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도록 일종의 가드레일을 제공한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해요. 두 번째는 개방형 연동입니다. 개방형 연동. 네, 아마존, 엔스로픽, 오픈 AI, 구글 같은 외부의 주요 AI 모델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커서 같은 전문 AI 개발 도구하고도 쉽게 연동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이미 쓰고 있거나 더 선호하는 AI 기술이 있다면 그걸 길랩 환경 안에서 그냥 그대로 쓸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특정 AI 기술 하나에 꽉 묶이지 않도록 문을 활짝 열어둔다. 이런 거군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명확해요. 특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곳들은요. 특정 AI 모델 하나에 모든 걸 의존하는 건 이게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위험 부담이 꽤 크거든요. 그렇죠. 한 군데 몰빵하면. 네, 또 데이터 조건 문제라든지 아니면 특정 규제 준수 문제 때문에 특정 모델 사용이 좀 제한될 수도 있고요. 근데 길랩처럼 이렇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동시에 보안과 규정 준수를 강조하면 이런 우려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거죠. 결국 기업들이 AI 도입할 때 가장 고민하는 게 신뢰성하고 유연성인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 기능이 이렇게 막 강화되면 당연히 수익 모델에도 변화가 있겠죠. 이걸 어떻게 돈을 벌겠다는 계획인가요? 네, 맞습니다. 길랩은 기존에 주로 사용자 수, 그러니까 라이센스, 시트 기준으로 구독료를 받던 방식에서 점차 사용자 수 더하기 실제 사용량, 이걸 함께 고려하는 혼합 모델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내놨어요. 사용자 수의 사용량까지. 네. 예를 들면 그 AI 에이전트가 얼마나 많은 작업을 처리했는지 아니면 보안 스캔을 얼마나 자주 실행했는지 같은 실제 사용량에 따라서 추가 비용을 내는 방식인 거죠. 이렇게 되면 단순히 사용자 수를 늘리는 것 외에도 고객이 길랩 플랫폼을 더 많이,
더 깊게 활용할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사용자당 평균 매출, 즉 ARPU를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이 생기는 거죠. 사용자당 과금에다가 쓴 만큼 더 내는 구조로 간다. 근데 이런 변화가 바로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고객들이 갑자기 바뀐 과금 방식에 좀 혼란스러워하거나 저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길랩도 이 전환을 굉장히 점진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여요. 우선 사용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또 투명하게 보여주는 시스템부터 잘 갖춰야 하고 또 고객사들의 예산 계획 주기 같은 것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기업 예산은 정해져 있으니. 네. 그래서 당장 큰 폭의 매출 증대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아마 좀 큰 고객사들부터 새로운 모델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면서 점차 확대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시에 보안이나 규정 준수 기능이 대폭 강화된 프리미엄이나 얼티밋 같은 상위 요금제 있잖아요. 거기로 고객들을 계속 유도해서 전체적인 매출 파이를 키우려는 노력도 계속 할 거고요.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고 그 가치에 막혀서 비용을 받겠다. 이런 전략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보안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길랩의 그 통합 플랫폼 구조가 보안과 AI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단순히 도구를 모아놓은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개발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모든 과정의 데이터와 맥락, 컨텍스트를 길랩이라는 하나의 플랫폼이 다 이해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아, 맥락을 이해한다? 네, 예를 들어서 AI가 코드를 추천하거나 보안 취약점을 지적할 때 그냥 코드 조각만 띡 보고하는 게 아니라 이 코드가 전체 시스템에서 어떤 기능의 일부인지, 어떤 다른 서비스와 연결되는지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더 정확하고 안전한 제안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보안 사고가 터졌을 때도 문제의 원인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됐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전체 흐름 속에서 추적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분산되어 있으면 찾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특히 보안이나 규제가 아주 까다로운 금융, 공공, 제조 같은 이런 산업 분야를 더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런 까다로운 고객들을 잡기 위한 특별한 전략 같은 것도 있나요? 네, 몇 가지 맞춤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주권 문제나 내부 규정 때문에 클라우드 서버를 다른 고객이랑 같이 쓰는 걸 꺼리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곳들을 위해서는 단일 테넌트 사스, 싱글 테넌트 사스 모델을 제공합니다. 단일 테넌트 사스. 네, 말 그대로 특정 고객사만을 위한 독립적인 길랩 환경을 클라우드상에 딱 구축해주고 운영까지 해주는 방식이죠. 보안이나 성능 면에서 훨씬 높은 수준의 격리 또 통제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회사 전용 길랩 환경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미국 연방정부처럼 아주 엄격한 보안 인증, 페드램프 같은 거요. 그런 인증이나 복잡한 권한관리 체계가 꼭 필요한 공공부문 고객을 위한 전용 제품 라인도 갖추고 있고요. 이런 산업 분야에서는 그 규정 준수 절차를 자동으로 처리해주고 또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 모든 활동 기록을 남겨서 나중에 감사에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 이게 구매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실제 실적을 보면 이런 전략이 좀 먹히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가장 비싼 요금제인 얼티밋 티어 매출 비중이 벌써 절반을 넘었다는 건 어쨌든 기업들이 보안이나 규정 준수 같은 고급 기능에 돈을 쓸 의향이 있다는 증거겠죠. 네, 그건 분명하죠. 연간 10만 달러 이상 내는 그런 큰손 고객 수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또 기존 고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더 지출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달러 기준 순유지율 DBNR이라고 하죠. 그것도 꽤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런 지표들은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사업의 내용이 점점 더 탄탄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최근에 중소기업, SMB들이 IT 예산을 좀 줄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 경기 영향이군요. 네, 그리고 앞서 말한 그 요금제 변경이나 영업 방식 전환 과정에서 단계적인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회사 측에서 당분간은 조금 보수적인 실적 전망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매출 성장세는 알겠는데 그럼 회사가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지, 재무 상태는 튼튼한 건지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수익성이나 현금 흐름은 좀 어떤가요?
길랩의 재무 건전성은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랫폼 운영을 자동화하고 인프라를 효율화하면서 동시에 얼티메 티어와 같은 고부가 가치 기능 판매 비중이 늘어나면서 매출 총이익률이나 영업이익률이 점차 좋아지고 있어요. 오, 긍정적이네요. 네. 그리고 더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 영업 활동을 통해서 실제 현금을 벌어들이는 잉여 현금 흐름, 프리캐시 플로우, 이게 플러스를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와,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크겠네요. 그렇죠. 이제 번 돈으로 다시 AI 연구 개발에 투자할 수도 있고 자사주를 사들여서 주주 가치를 높일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괜찮은 기술을 가진 회사를 인수합병 M&A 할 수도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다는 뜻이니까요. 물론 재무 상태를 볼 때는 그냥 보고된 이익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실제 현금 창출 능력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또 미래 매출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수주잔고, RPO라고 하죠. 이게 꾸준히 늘고 있는지 또 매출 대금을 제때 잘 회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사용량 기반 요금제가 도입되면 매출 인식 방법이나 미수금 관리에 좀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 그런 부분도 체크해야겠군요. 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길랩이 보유한 현금이 꽤 넉넉하고 부채 비율이 낮다는 점은 장기적인 비전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했을 때 가장 궁금한 질문이죠. 기들랩의 현재 주가, 즉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좀 매력적인 수준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수준일까요? 그 주가 매출 비율 PSR이라고 하죠. 이게 과거 상장 초기나 한창 성장주 열풍 불 때보다는 확실히 낮아진 수준이에요. 네, 그건 그렇죠. 이것만 보면 이제 좀 싸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지금이 길랩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점일 수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해도 될까요? 글쎄요, 단순히 그 PSR 숫자가 낮아졌다고 해서 바로 매력적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비슷한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하고 비교했을 때 길랩이 가진 그 플랫폼 통합 능력, 또 강력한 보안 기능, 그리고 AI를 전면에 내세운 전략 같은 거는 분명히 남다른 질적인 강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질적인 강점. 네, 이런 차별점에 고려하면 어느 정도의 가치 평가는 정당화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앞으로 성장 속도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치거나 회사가 예상보다 좀 보수적인 실적 가이던스를 내놓는다면 주가 수준, 즉 멀티플은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군요. 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매출액 기반의 PSR보다는 실제 이익이나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한 평가 지표가 더 중요해질 테고요. 또 새로운 사용자 플러스 사용량 기반 요금제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시장에 자리 잡는지 이것도 관건이 될 겁니다. 당연히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위험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핵심적인 위험 요인들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역시 거시 경제 환경이에요. 역시 경제군요. 네, 경기가 계속 안 좋거나 기업들이 IT 투자를 줄이면 신규 고객을 확보하거나 기존음 고객에게 더 비싼 요금제로 업그레이드하라고 설득하기가 어려워지죠. 특히 중소기업 시장에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둘째는 경쟁 심합니다. 앞서 잠깐 이야기 나눴듯이 AWS, 애저, 구글 같은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이 자체 개발 도구나 보안 서비스를 자기네 플랫폼이랑 묶어서 더 싸게 제공하려는 움직임, 이게 계속 될 거고요. 또 특정 기능에만 특화된 그런 전문 도구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야심차게 내놓은 그 AI 전략 자체가 또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세 번째 위험 요인이 바로 그 AI 기대치 미충족입니다. 길랩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그 AI 에이전트 플랫폼의 정식 출시가 늦어진다거나 아니면 막상 나왔는데 성능이 기대 이하라거나 기업들이 실제 업무에 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하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고 매출 기여도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앞서 언급했던 영업 전략 전환에 따른 위험입니다. 새로운 요금 체계를 도입하고 영업 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영업 조직에 혼란이 생기거나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보안 사고 위험입니다. 아, 보안 사고. 네, 아무리 길랩 스스로 보안을 강조한다고 해도 만약 길랩 플랫폼 자체에서 심각한 데이터 유출이나 해킹 사고 같은 게 발생한다면 고객들의 신뢰는 정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특히 대형 고객들이 대거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얼마나 철저하게 예방하고 탐지하고 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로 이런 위험 요인들을 딛고 주가가 다시 좀 힘을 받을 만한 긍정적인 계기, 그러니까 잠재적인 촉매제는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우선 기대를 모으고 있는 그 AI 에이전트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정식 출시되고 기업 고객들이 이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아주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겠죠? 네, 그게 가장 크겠네요. 네. 또 가장 비싼 얼티밋 티어 고객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정부기관이나 대형 금융회사 같은 곳과의 대규모 단일 테넌트 계약 수주 소식, 이것도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혁신적인 보안 기능이나 규정 준수 관련 기능을 새로 내놓는다거나 주요 파트너 회사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판매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수주 잔고, RPO나 달러 기준 순유지율, DBNRR 같은 핵심 성장 지표들이 다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는 것, 또 이익률이 꾸준히 개선되는 흐름, 이런 것들이 확인된다면 주가 재평가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길랩의 미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고려하는 분이 있다면 어떤 점들을 좀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저희가 투자 조언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네, 투자 조언은 아니지만 몇 가지 전략적인 접근 방식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첫째는 분할 매수 접근입니다.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 실적 발표나 중요한 기술 출시 같은 이벤트 전후로 시점을 좀 나눠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긍정적인 변화가 실제로 확인될 때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죠. 네,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그렇죠. 둘째는 코어 위성 전략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길랩이 가진 그 통합 플랫폼의 장기적인 가치를 믿는다면 일부 자산을 핵심, 즉 코어 포지션으로 꾸준히 가져가면서 AI 에이전트의 성공 여부나 대형 계약 수주 같은 특정 이벤트에 따라서 추가적인 위성 포지션을 좀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접근도 가능하겠죠? 리스크 관리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당연합니다. 세 번째 고려사항은 철저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전체 투자 자산 중에서 길랩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둘지 상한선을 미리 딱 정해두고 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손실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투자를 중단할지에 대한 원칙, 즉 손절매 기준 같은 것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상대가치 비교입니다. 경쟁사와 비교하는 거군요. 네, 항상 길랩만 볼 것이 아니라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경쟁사들과 계속 비교하면서 길랩의 성장성이나 수익성,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정말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꾸준히 점검하고 그 우위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될 때 투자를 유지하거나 늘리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측면에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겠군요. 자, 오늘 길랩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 봤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길랩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개발 도구들을 하나로 모으고 또 보안을 개발 과정 자체에 녹여냈고 특정 클라우드에 얽매이지 않는 중립성 그리고 AI 에이전트라는 미래 기술로의 전환까지 시도하는 상당히 독특한 위치에 있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상장 초기에 너무 뜨거웠던 기대감이 좀 가라앉으면서 가치 평가는 좀 더 현실적인 수준으로 내려왔고 또 비싼 요금제를 쓰는 고객이나 대형 고객 비중을 늘리면서 사업의 질적인 측면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기적인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영업 전략이 잘 안착할지, 또 중소기업 시장의 위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AI 기능이 정말로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상용화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이런 것들은 계속 지켜봐야 할 변수들입니다. 그렇죠. 긴 안목에서 보면 위험 대비 얻을 수 있는 기회, 보상 가능성이 이전보다 좀 커진 것 같다는 시각도 있지만 여전히 안심하기는 이르고 좀 신중한 관찰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 AI 에이전트 도입의 실질적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고부가 가치 고객 기반이 계속 확장되는지, 재무 건전성이 꾸준히 강화되는지, 이런 명확한 긍정적 증거들을 꾸준히 확인하면서 판단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네, 오늘 길랩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재무적 기술적 측면을 넘어서 앞으로 AI 에이전트 같은 기술의 발전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식 자체를
얼마나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길랩처럼 이러한 변화의 물결을 타고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려는 기업들에게 이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더 딥다이브였습니다.